친애하는 친구여, 자기 만족은 인생의 가을기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여전히 자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예전의 젊은 시절과 똑같이 해나간다면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이 60이나 70이 되면 한때 믿을 수 있었던 몸이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혈액이 예전처럼 잘 흐르지 않습니다. 흥분은 느리게, 덜 열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성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와 같은 존경받는 곳에서도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성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변형됩니다. 혈관은 느려지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은 뒷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더 깊은 것에 대한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 부드러움, 존재감.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기와 오르가즘은 쌍둥이가 아닙니다. 몸에서 서로 다른 경로를 따릅니다. 부드러운 발기나 아예 없는 발기라도 여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전구라는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72살에 은퇴한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히 들어와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이 켜져 있지만 아무도 집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 동안 완전한 발기가 없었던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친밀함이 단지 부끄러움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1시간 동안 함께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이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음 챙김 기법과 부드러운 운동으로 몸과 다시 연결되고 매일 30분 걷기, 시금치, 연어, 석류 주스와 같은 간단한 음식들로 혈류와 심장 건강을 조용히 개선해 나갔습니다. 2달 후 전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더 좋았어요. 저는 정말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결국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종종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옵니다. 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저는 다시 원해지는 느낌을 갖고 싶어요.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가까움에 관한 것입니다. 남성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따뜻함으로 돌아올 때 많은 관계는 다시 꽃을 피웁니다. 마치 오래된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요. 작은 파란 알약이나 주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에서 부서진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더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라고 배웁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견뎌내세요. 하지만 침묵은 수치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수치심은 여러분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남성들이 드디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심지어 한 사람에게라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존엄성이 되돌아옵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조용히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침묵을 깨뜨려 봅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후반기 삶에서 자기 터치가 단순히 육체적인 것 이상이라는 점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정, 정신적 평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고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친구요. 많은 남성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기 만족을 단순한 빠른 해소로 생각합니다. 조용히 깊은 생각 없이 하는 습관처럼요. 마치 잠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수많은 노인 남성과 함께 걸어오면서 저는 더 깊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입니다. 그것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순이 넘은 후에도 여전히 터치, 위안 또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친구여,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정민이라는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8살의 전직 군인입니다. 어느 겨울 오후 그는 자랑스러운 자세와 조용한 눈빛으로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무뎌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여전히 제 몸을 만집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잠이 오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에게 이것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생각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몸에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과학은 이제 하버드와 한국노인정신의학회와 같은 곳에서의 연구를 통해 마음챙김, 자기 터치가 기분 좋은 뇌화학물질을 방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오며 마음이 진정됩니다. 약물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조용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면 마치 스위치를 켜듯이 생각이나 감정 없이 하면 그 이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거리나 죽음을 통해 이것이 조용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지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담사나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슬픔, 불안 또는 무감각에 눌려 있다면 혼자 그 길을 걷지 마세요. 부드러운 도움이 있습니다. 한국노인정신의학회나 나이든 남성을 이해하는 친절한 지역 치료사와 같은 곳에서요. 때때로 한 번의 솔직한 대화가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많은 나이든 남성들이 저에게 앉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아무것도 더 이상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대개 그 대답은 오랜 침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혈액이 쉽게 흐르지 않습니다. 뇌와 몸 사이에 신호가 이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명령이 아닌 유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위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지면 몸은 잊기 시작합니다.
수철이라는 좋은 남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4입니다. 그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삶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터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는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필요할 때 그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물, 크림, 무엇이든 찾을 수 있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서진 것 같아요. 그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전거처럼 다시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름과 인내, 그리고 약간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터치, 주 한두 번의 부드러운 자기 자극, 호흡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가끔씩 시금치와 호두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몸의 안녕, 나는 여전히 너를 걱정하고 있어 라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은 아니지만 충분했습니다. 따뜻함과 생명의 감각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자신이 되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후반기 자기 터치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일지라도 조용히 이 종류의 배려는 혈액이 흐르고 신경이 깨어 있으며 몸이 연결되어 있도록 돕습니다. 뇌는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반응합니다. 한국과 해외에 존경받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이고 마음 챙김이 있는 친밀함, 심지어 혼자일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을 늦추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이제는 연애를 하지 않으니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 생각은 소중한 것을 빼앗습니다. 이 부분을 돌보는데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와 존중, 그리고 내면의 남성과 연결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열려 있으며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약물에 대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약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도구일 뿐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몸이 이미 깨어있고 마음이 여전히 참여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과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움을 가지지 마세요. 하지만 기다리지도 마세요. 자신을 시험하거나 측정하기 위해 터치하지 마세요. 기억하기 위해, 느끼기 위해, 연결하기 위해 터치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너무 늦었거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셋이라고 적어주세요. 서로에게 돌보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많은 남성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찾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탐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에너지와 욕망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며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많은 나이 든 남성들이 하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입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여러분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집어들고 몇 번 터치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친숙한 것, 사적인 것, 짧은 비디오, 빠른 해소. 그리고 잠시 동안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흥분이 예전처럼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절정은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누군가가 진정한 애정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관심이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커튼 뒤에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친구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스템은 과도하게 자극받고 조용히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인 비디오에 너무 자주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서 말이죠. 약한 것이 아니라,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이고 인위적인 흥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보상 스위치가 있습니다. 매번 강렬한 비디오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것은 기분이 좋다,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탕이나 강한 음료처럼 뇌는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더 다양한 것, 더 강렬한 것. 하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운 민감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친절한 손에 진짜 터치조차도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크린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재라는 68살의 호라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느 오후 조용히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중독된 것 같지 않아요. 잠자기 전에 조금만 봐요. 잠이 오게 도와줘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그 이후에 비어있는 느낌을 느낀다고 인정했습니다. 누군가가 플러팅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조차도 그는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몸은 거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유리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큰 규칙 없이 작은 단계로요. 그는 스크린 시간을 줄였습니다. 목표 없이 가벼운 호흡과 터치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기억, 음악, 심지어 상상력을 사용하여 따뜻함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연결에 대한 불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약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돌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포르노가 항상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면 모든 것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진실하게 느껴진다면, 만약 여러분이 조용히 그 불꽃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넷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남성이 자신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자기 만족은 부끄럽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배려로 행해질 때 그것은 치유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을 위한 조용한 약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친구요. 이 마지막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후반기 자기 만족은 단순히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이고 안정적인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적 해소나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서 여러분의 전체 존재, 몸, 마음, 정신을 위한 것입니다.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이 종종 부서진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물을 처방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질병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쁨이나 터치 또는 혼자일 때 자신이 자신처럼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배려와 주의로 행해질 때 자기 만족은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조직을 유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전립선에 부드러운 운동을 제공하여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이상으로 자기 만족은 여러분의 뇌가 진정시키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잠을 잘 자게 하며 가슴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의과대학과 한국저널에서 나온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것은 생물학을 넘어섭니다. 남성이 자신의 성과의 연결을 잃으면 자신과의 연결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은 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호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79살입니다. 그의 아내는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끝났어요.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불꽃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쉽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디어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이야기했을 때, 그는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눈이 유리처럼 빛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남자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친구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욕망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생각, 자기 터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특정 나이가 지나면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약하거나 부끄럽게 만든다는 생각. 하지만 그 생각은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입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가까움에 대한 필요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치심 대신 호기심과 친절로 접근할 때 아름다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의사들이 이를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며 여러분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강하고 친절하며 존엄한 남성들이 조용한 마음속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원해도 괜찮은가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여전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세상에서 자기 존중의 작은 행동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에 5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정직함이 또 다른 남성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5가지 조용한 진실을 모두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노화, 욕망,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조용한 힘에 대한 마무리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잠시 멈추고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움보다 호기심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래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야기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이 조용한 진실들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드문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도록 결심한 남성들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결코 끝나지 않은 남성들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욕망이 사라진다는 오래된 믿음에 직면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성이 부끄럽고 심지어 유치한 것이 된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지혜롭고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변할 수 있지만 쾌락이 사라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신감과 평온함이죠. 우리는 자기 터치가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여전히 자신의 피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조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부드럽게 연결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용하지 않음이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이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돌아갈 때 몸은 듣고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성인 비디오의 장기적인 과다 사용이 감각을 조용히 무디게 할 수 있다는 드물게 언급되는 진실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도한 자극은 우리가 진정한 안정된 연결에서만 얻을 수 있는 따뜻함과 풍요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 회피하는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자기만족은 배려와 인식으로 행해질 때 죄책감이 있는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자기 존중의 간단한 행동입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적인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음을 쫓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확하고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할 수 있지만 느끼고 싶고 기쁨을 찾고자 하는 권리는 결코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거나 조용히 이 부분을 되찾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고 돌보고 다시 느낄 수 있는 허가의 선물입니다.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말이 또 다른 남성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대화가 나이, 친밀감,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이 성장하는 커뮤니티와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잘 돌보세요.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전히 쾌락, 평화,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지닙니다.